네, 안녕하세요. 저 금성일기 안상은입니다. 저는 올 한 해 동안 그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을 읽고 발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, 이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니체 저작 중에 좀 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, 그래도 저는 올 1년 동안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가 자칫 니체를 이렇게 좀 공중에 띄워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오류를 좀 막아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니체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돌아서면 왜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, 이 반시대적 고찰에서 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좀 받아들이면 그런 오류들이 상당히 좀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주목을 한 이 주제도 니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시대에 또 우리 삶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와서 니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, 그러면서 잡은 주제가 이 강한 시대라고 하는 니체의 문제의식. 근데 강한 시대만큼 인간도 강해지면 상관이 없는데, 시대가 강해지는 만큼 인간은 또 왜소해지고 약해지고 이 병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니체가 굉장히 깊게 사유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근데 이제 물론 니체 시대는 비스마르크의 시대이고 또 피와 철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강하고, 또 그때 국민들은 좀 왜소해져 있는 이런 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,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좀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지금 시대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이다, 핵무기다 이런 것들로 해서 또 거대한 자본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강한 시대라고 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좀 동의할 수가 있고, 근데 그만큼 인간도 강해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, 또 지금 시대는 여전히 그렇지가 못하다, 오히려 더 이 감각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예를 들 수가 있지만, 예를 들면 20살짜리 경영학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또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하고, 또 생물학을 하는 친구들은 인간의 단백질을 어떻게 잘 연구해야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잘 투입을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시대에,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는 인간 자체가 이렇게 좀 소모품이 되어가는 시대,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과 이 단백질 속으로 정말 우리 시대의 질병이 이렇게 막 타고 흘러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, 정말 니체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니체가 왜 그럼 이 반시대적 고찰이냐? 근데 이걸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생각하고 시대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TV만 보고 있어도 다 생각해주고, 또 이렇게 특히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또 요즘 빅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사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시대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, 그러나 어쨌든 니체는 이 반시대적인 고찰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이 고찰이 반시대적인 것은 시대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나는 시대의 질병으로 본다. 내 눈에는 질병으로 보인다. 시대의 결함으로 보인다. 정말 시대의 폐해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하며 시작을 하는데, 그러니까 시대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니체가 담는 것이 교양이고 교육이고 역사라고 하는 건 지식 이런 문제인데,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,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정치 경제적인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좀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것, 가장 나의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투입하는 것, 구체적으로는 가장 돈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투입을 하는 게 교양이고 교육이고 역사고 그런 것인데, 니체는 거기에서 가장 심각한 이 질병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폐해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니체가 제가 이제 좀 계속 붙들고 있고 싶은 이유는,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런 저런 걸 버리듯이 그럼 교양도 버리고 역사도 버려버리고 지식도 버려버리고 교육도 버려버리고 그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, 그 속에서 정말 니체가 반시대적 사유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니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
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좀 사유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니체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이 사유하면서 또 이제 자기 철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건데 교양도 보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교양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양을 사면 더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있는 것인데 근데 니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유를 하면서 이 속물 교양이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그런 단어로 비판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비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. 이 자기 인식이 되지 않는 교양, 자기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양,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것들 없으면서 나는 정말 많이 잘났다, 난 정말 훌륭하다, 난 참 고상하다, 그러니까 난 정말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니체가 이제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 이 수탉이 이제 이 자기 화려한 기술 이제 이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뽐내고 있는 그런 거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읽을수록 처음부터 우리도 진짜 이렇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이 반시대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교양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가짜 엄마가 하는 것이다. 저기 계모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.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자연 본성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입는 것, 또 생활하는 방식, 그리고 뭐 읽고 보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이 계모 마음이 아닌지. 그러면 이 계모 마음으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많이 먹이고 읽히고 뭐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의부자식은 뭐 하면 할수록 좀 비리비리해지고 눈이 캥해지고 이런 모습을 밑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이 진짜 자연의 본성을 바탕에 두는 그것을 잘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지금 시대야말로 진짜 우리 엄마들이야말로 진짜 반시대적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. 근데 주변에서 참 많이 들리는 것은 반시대적인 것 참 철학 참 좋은데 엄마라서 나 못한다. 엄마만 아니면 나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이 말을 타고 정말 시대의 질병이 계속해서 들어오는구나. 그래서 이제 이게 가면 심각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식의 문제인데 삶의 문제이고 뭐 우리가 이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.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좋은 거고 찬란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없는 찬란함도 막 만들어내고 우리는 막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자랑하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제일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. 제일 끝자리에 있고 늘 아류의식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왜소해져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우리들이 또 한편에서는 역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또 곧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막 또 심판은 다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니체는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로서 니체는 이 장자 의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처음에 제가 이게 무슨 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장자 의식 갑자기 왜 장자 의식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진짜 이게 이때 이제 제가 우리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던 우주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좀 풀렸는데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우주 안에 진짜 뭐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높고 낮은 것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또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이제 역사와 지식과 알미에 대한 기본 태도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조형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지식
조형력을 갖추는 지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찰흙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무엇이든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만들어 놨던 게 좀 굳었지만 다음날 물을 붓고 다시 하면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고 어디가 좀 부서져 있으면 그걸로 좀 떼올 수도 있고 또 내 것을 다른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좀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 이야기로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교양과 속물 교양과 또 이제 잘못된 어떤 역사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교육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데 이게 지금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니체가 이 사유를 하면서 니체는 이제 쇼펜하우어를 자기의 교육자로 이렇게 불러옵니다. 불러와서 이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긴 글을 쓰면서 제가 파악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운 것은 우선은 강한 통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제가 계속 쭉 이야기해도 강한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. 그리고 이 강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면 그다음에 강한 욕구가 나타난다. 그리고 그 강한 욕구는 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. 다시 말하면 강한 사유, 강한 욕구, 강한 이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강한 인간의 탄생의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걸 다시 좀 돌아보면 진짜 이거 강한 사유가 되지 않는 욕구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.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이 행동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남을 좀 민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신문에도 나고 뭐 병원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는 이런 시대적 질병 폐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이 이제 강한 사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니체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쭉 되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사유도 하고 뭐 일상도 좀 바꾸고 하면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마지막으로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니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이 반시대적 사유를 하게 되면 이 교양인들 그다음 이제 역사적인 인간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많이 잘 받은 사람들 뭐 이게 현대인이죠. 현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들을 나는 그걸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이제 다시 크게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이제 간지도 사라져버려요. 우리 마치 뭐 지갑에 돈 넣고 며칠 지나고 나면 막 잃어버린 것처럼 뭐 이러고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이렇게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상태로 되면 진짜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이 사유와 일상뿐만 아니고 이 존재가 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 1년 동안 읽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